안녕하세요. 청개굴 희성이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어디 지역에서 듣고 있나요? 산책을 하시면서 출퇴근을 하시면서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해병대 청룡부대 간부 식당. 겨울 바람이 매섭게 몰아쳤지만 식당 안은 후끈했다. 밥 짓는 냄새와 김치찌개의 매운 향이 뒤섞여 허기를 자극했지만 장병들은 마음 놓고 숟가락을 들지 못했다. 이곳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박준혁 대위 때문이었다. 올해 38. 경북 포항 출신으로 해병대에 입대했을 때부터 악명은 따라다녔다. 포항 깡패가 군복 입고 왔다는 말이 농담처럼 퍼졌고 그는 그 말을 즐기듯 행동했다. 계급장은 중대장이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소령보다 컸고 태도는 대령보다 당당했다. 부대원들은 그의 눈빛만 봐도 등을 고추세웠고 여군들에게 그는 공포 그 자체였다. 여자들이 군대 와서 뭘 한다고? 짐 덩어리밖에 더 되냐? 그는 대놓고 말했고 그 말은 칼처럼 여군들의 자존심을 베었다. 그러나 누구도 맞서지 못했다. 그의 뒤에는 힘있는 인맥과 무자비한 보복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박준혁은 식판을 들고 식당에 들어왔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병사들이 웅성거리던 소리를 삼켰고 간부들도 고개를 떨궜다. 그런데 줄 끝에 낯선 여군 하나가 서 있었다. 단정하게 담은 입술, 흔들림 없는 눈빛. 낯설지만 어딘가 강렬한 분위기를 풍기는 여군이었다. 박준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야, 여군. 여기가 내 자리냐? 남자들 밥줄을 내가 왜 막아? 나가서 니네끼리 밥이나 처먹어. 순간 식당은 정적에 휩싸였다. 젓가락을 들던 병사가 손을 멈췄고 밥을 뜨던 국자가 허공에 멎었다. 모두가 시선을 떨궜다. 누구도 이 상황에 끼어들 용기가 없었다. 그러나 여군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조용히 식판을 들고 서 있던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대위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은 차갑고 흔들림이 없었다. 뭐야, 눈 까는 거야? 박준혁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 화가 잔뜩 실려 있었지만 여군은 대답 대신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찰싹. 식당 안에 메아리친 소리. 박준혁의 머리가 옆으로 꺾이며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순간 모두의 숨이 멎었다. 내가 지금 뭘 한 줄 알아? 박 대위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묘하게도 불안이 섞여 있었다. 여군은 식판을 단단히 쥔 채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계급을 알고도 지금처럼 말할 수 있을까? 그 한마디는 마치 폭탄처럼 터졌다. 주변 장병들의 눈동자가 커졌고 장교들마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모두가 속으로 같은 질문을 했다. 대체 저 여군이 누구지? 박준혁의 뺨은 화끈거렸고 자존심은 산산이 부서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눈빛 앞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다. 오히려 심장이 쿵쿵 뛰며 손끝이 저릿해졌다. 여군은 태연하게 돌아서서 밥을 받았다.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 식당 전체는 얼어붙은 채 그 한 장면을 잊지 못한 듯 바라봤다. 그날 밤 박준혁은 술에 절어 있었다. 감히 나를 모욕해? 이름도 모르는 여군 주제에 대위를 때려? 이게 군대냐? 그는 소리쳤지만 술잔이 깨지는 소리도 그의 분노를 식히지 못했다. 그러나 아무리 취해도 그 여군의 눈빛이 떠올랐다. 얼굴에 남은 열기, 귓가에 맴도는 목소리. 내 계급을 알고도. 아니야, 그냥 미친년이야. 별거 아닐 거야.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이상하게도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부대 전체에 공문이 떨어졌다. 신임 청룡부대 특수수색대 사령관 부임. 이서현 소장 42세 서울 출신. 박준혁의 눈이 종이에 고정되었다. 손끝이 떨렸다. 종이가 바람에 날아가듯 그의 손에서 미끄러졌다.
식당에서 자신을 뺨친 그 여군. 그녀가 바로 오늘 부임하는 사령관이었다. 다음 날 아침 청룡부대 대강당은 팽팽한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장교와 병사 수백 명이 정렬에 앉아 있었지만 속삭임은 멈추지 않았다. 여자가 소장이라고? 그것도 특수수색대 사령관? 처음 있는 일이잖아. 진짜일까? 그냥 소문 아니야? 의혹과 불신 그리고 묘한 기대가 교차하는 순간 군악대의 짧은 팡파르가 울렸다. 강당은 단숨에 정적에 잠겼다. 천천히 무대 위로 걸어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다. 어제 식당에서 박준혁의 뺨을 후려쳤던 바로 그 여군. 그러나 오늘 그녀의 어깨에는 번쩍이는 별 2개가 빛나고 있었다. 이서현 소장 42세. 서울 출신. 대한민국 해병대 최초의 여성 특수수색대 사령관. 장병들의 시선이 쏠렸다. 일부는 존경과 경외의 눈빛, 일부는 불안과 당혹감, 또 일부는 노골적인 불신. 박준혁 대위는 굳은 표정으로 이를 악물었다. 얼굴 한쪽에 남아있는 따가운 기억이 다시 살아났다. 말도 안 돼, 저 여자가 사령관이라고. 내 위에 있다고. 그는 가슴속에서 부글거리는 분노를 억누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이서현 소장은 단상에 올라 무표정한 얼굴로 정렬된 장병들을 훑어봤다. 그녀의 눈빛은 강당 구석구석까지 꽂혔다. 어제 식당에서 느낀 그 서늘한 기운이 오늘은 배가 되어 퍼져나갔다. 그리고 차분히 그러나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나는 청룡부대의 신임 특수수색대 사령관 이서연이다. 목소리는 낮지만 강당 전체를 울릴 만큼 단단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박준혁의 얼굴 위에 시선이 머무는 듯 했지만 곧 다른 장병들에게로 옮겨갔다. 나는 오늘부로 이 부대에서 새로운 원칙을 세우겠다. 그 원칙은 단 하나. 능력과 헌신. 성별은 기준이 될 수 없다. 출신도 이유가 되지 않는다. 계급의 오만함, 차별, 폭력, 비리 그 어떤 것도 나는 용납하지 않는다. 오늘 이 순간부터 모든 부조리는 내 앞에서 끝난다. 그 말은 폭탄처럼 떨어졌다. 순간 강당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능력과 헌신이라. 말은 멋있는데 현실은 어떨지. 그래도 이제 조금은 나아지려나. 젊은 병사들의 눈빛에는 희망이 스쳤다. 특히 여군들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곧게 펴졌다.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존재가 인정받는 순간을 경험하고 있었다. 하지만 간부들 중 일부의 얼굴은 경직됐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림자가 곧 드러날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박준혁은 입술을 깨물었다. 뺨의 화끈거림이 다시 살아나며 어제의 굴욕이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분노보다 더 크게 자리 잡은 건 이상한 불안감이었다. 이 여자가 진짜로 부대를 바꿀 수 있을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여자가 무슨 특수수색대를? 내가 당할 리가. 그는 스스로에게 수십 번 되뇌었지만 이서현의 눈빛은 모든 변명을 무너뜨렸다. 마치 이미 그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듯 꿰뚫어보는 눈빛. 부임식이 끝나자 장병들은 조용히 흩어졌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엔 분명 새로운 기류가 일고 있었다. 혹시 이번엔 진짜 바뀔지도 몰라. 저 사람 눈빛이 장난 아니더라. 여군이라고 무시하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리고 홀로 남은 박준혁은 주먹을 쥔 채 무대를 노려보았다. 좋아, 한번 해보자는 거지. 내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 아나? 두고 봐라, 이서현. 그러나 그의 말과 달리 심장은 불안하게 뛰고 있었다. 자신도 모르게 손바닥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부임식이 끝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청룡부대는 전혀 다른 바람을 맞이했다. 사령부 게시판에는 굵은 글씨의 공지가 붙어 있었다. 익명 고충 신고 제도 시행. 모든 제보는 비밀 보장. 제보자에게 불이익 발생 시 사령관이 직접 책임진다. 처음 이 공지를 본 장병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진짜 지켜질까? 괜히 제보했다가 찍히면 끝인데.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지도 몰라. 그날 저녁 사령부의 익명 메일함에 첫 편지가 도착했다. 떨리는 손글씨로 쓴 문장. 박준혁 대위에게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참고 또 참고 살았지만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이서현 소장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편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그녀는 즉시 특별감찰팀을 꾸렸다. 법무실, 헌병대, 외부 감사관까지 불러들여 독립적이고 강력한 팀을 만들었다.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되자 기다렸다는 듯 제보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훈련 중 이유 없이 구타를 당했습니다. 병사들이 쓰러져도 그냥 방치했습니다. 군수물자를 빼돌려 외부에서 돈을 챙겼습니다. 술자리에 여군을 불러 희롱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이던 장병들이 하나둘 용기를 냈다. 마치 막힌 댐이 터지듯 부대는 박준혁의 악행으로 가득 찬 제보들로 뒤덮였다. 감찰팀이 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을 때 더 충격적인 것들이 나왔다. 비밀 장부에는 외부 거래라는 이름으로 뇌물 수수 내역이 빼곡했고 노트북 속 이메일에는 업체와의 검은 거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게다가 한 병사의 휴대전화에서 몰래 녹음된 파일이 발견됐다. 너 같은 여자는 군대에서 발 뻗고 잘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내 눈밖에 나면 끝장이야. 박준혁의 목소리였다. 소식이 퍼지자 부대는 술렁였다. 병사들은 서로 귓속말로 떠들었다. 다들 진짜였구나. 우리도 당했잖아. 이젠 숨길 필요 없어. 사령관이 있으니 두렵지 않아. 여군들은 눈물로 서로를 끌어안았다. 드디어 우리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그러나 그 중심에 있는 박준혁은 여전히 당당한 척했다. 술자리에서 그는 측근들에게 소리쳤다. 이까짓 제보 몇 개로 내가 무너질 줄 알아? 내 뒤에 누가 있는 줄 아나? 나한테 빚진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서현 따위가 뭘 할 수 있겠어? 그의 말에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모두가 속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음을. 결정적 증거는 뜻밖의 곳에서 나왔다. 군 창고를 정리하던 병사가 낡은 박스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김상병의 물품이 있었다. 몇 년 전 훈련 중 사고사로 기록된 병사였다. 그리고 그의 수첩 마지막 장에 적힌 글. 오늘도 대위에게 맞았다. 점점 숨쉬기가 힘들다. 이번엔 정말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서현 소장은 수첩을 쥐고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차가운 눈빛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다. 진실을 땅속에서라도 끌어올려라. 이제 더는 숨길 곳이 없다. 낡은 수첩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순간 청룡부대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수첩의 주인은 이미 세상에 없는 병사 김상병이었다. 공식 기록에는 훈련 중 사고사라고 적혀 있었지만 마지막 장의 글씨는 그것이 거짓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오늘도 박 대위에게 맞았다. 이제는 숨쉬기도 힘들다. 이번엔 정말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 짧은 기록은 차가운 칼날처럼 이서현 소장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수첩을 쥔 채 깊게 숨을 내쉬었다. 모든 진실을 다시 조사한다. 이 사건 내가 직접 지휘하겠다. 재수사 과정은 험난했다. 당시의 기록은 조작돼 있었고 보고서에는 모순이 가득했다. 하지만 이서현의 강력한 지시에 따라 감찰팀은 하나씩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다. 오래 전 전역한 예비역들이 소환됐다. 처음엔 망설이던 그들도 수첩을 보여주자 얼굴빛이 바뀌었다. 맞습니다. 그날 박 대위가 김상병을 심하게 때렸습니다. 그는 쓰러졌고 호흡이 이상했지만 박 대위는 그냥 놔둬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김상병은 다시 일어나지 못했어요. 진술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숨죽이고 있던 진실이 마침내 드러나기 시작했다. 언론은 곧바로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청룡부대 은폐된 폭행치사 사건 재수사. 해병대 병사 상관의 폭행으로 사망했나. 여성 사령관 진실의 뚜껑을 열다. 보도가 나오자 전국은 들끓었다. 군에 대한 분노와 슬픔이 폭발했고 국방부 장관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정도였다. 김상병의 부모는 기자회견에서 눈물로 외쳤다. 우린 아들이 훈련 중 사고로 죽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상관의 손에 죽었습니다. 우린 진실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그들의 절규는 국민적 공분으로 번졌다. 마침내 박준혁 대위는 군사법원에 섰다. 군사재판정은 언론과 관계자들로 가득 찼다.
피고석에 앉은 그는 여전히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있었다. 하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검찰은 차례대로 증거를 내밀었다. 횡령 장부, 성희롱 녹취, 뇌물 이메일, 그리고 김상병의 수첩. 증인들은 눈물로 증언했고 법정은 울음과 분노로 가득 찼다. 김상병의 어머니가 증언대에 섰을 때 법정은 숨죽인 채 귀를 기울였다. 제 아들은 나라 지키러 갔다가 상관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그걸 숨기고 사고사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런 게 군대입니까? 그녀의 울음은 재판정을 뒤흔들었다. 그러나 박준혁은 마지막까지 자신을 합리화하려 했다. 이건 훈육이었다. 군인은 강해야 한다. 내가 때린 건 애정이었다. 나를 음해하려는 음모다. 다 조작이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눈빛은 흔들렸다. 하지만 누구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고개를 숙였다가 이내 단호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다. 피고 박준혁. 성희롱, 폭행, 횡령, 뇌물수수, 직권남용, 그리고 폭행치사.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 이에 피고를 무기징역에 처하며 대한민국 해병대 대위 직위를 즉각 박탈한다. 순간 법정이 술렁였다. 박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무너졌다. 그는 발버둥치며 절규했다. 안 돼. 난 대위야. 청룡부대는 내가 지배했어. 여자가 감히 날 무너뜨릴 수 없어. 군사 경찰들이 그의 팔을 붙잡아 끌어냈다. 그의 발길질과 고함은 재판정 복도 너머로 희미해졌다. 이서현 소장은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감정의 물결이 몰려왔지만 그녀는 표정을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속으로만 중얼거렸다. 정의는 이렇게 늦게라도 온다. 그리고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박준혁 대위가 군사법정에서 끌려간 그날 이후 청룡부대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의 이름은 더 이상 두려움의 상징이 아니었고 병사들 사이에서는 이제 숨을 쉴 수 있다는 말이 돌았다. 그러나 이서현 소장은 단순히 한 사람을 몰락시키는 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가 바라본 목표는 훨씬 더 컸다. 부대 전체의 근본적 변화. 부임 2개월 차 이서현은 특별 지시를 내렸다. 익명 고충 신고 시스템은 영구적으로 운영한다. 누구든 언제든 두려움 없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신고자는 내가 직접 보호한다. 그녀는 신고 창구를 사령부뿐 아니라 생활관, 식당, 훈련장 근처까지 확대했다. 병사들이 주저없이 편지를 넣을 수 있도록 작은 파란함을 곳곳에 설치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오직 사령관만이 가지고 있었다. 병사들은 처음엔 믿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변화가 눈에 보였다. 가혹행위를 신고한 병사가 오히려 칭찬을 받았고 횡령을 고발한 하사는 포상을 받았다. 이제 더는 밀고자가 아니라 정의를 지킨 사람으로 불렸다. 가장 큰 변화는 훈련에서 드러났다. 과거 박준혁의 지휘 아래 훈련은 폭력과 욕설, 공포로 가득했다. 그러나 이서연은 훈련 방식을 근본부터 바꾸었다. 군인은 공포로 움직이지 않는다. 자신의 능력과 동료를 믿을 때 진짜 전투력이 나온다. 훈련장에서의 구타는 완전히 사라졌다. 대신 과학적 시뮬레이션, 실전과 유사한 팀워크 훈련이 도입됐다. 남군과 여군이 함께 조를 이루어 작전을 수행했고 결과는 놀라웠다. 보고합니다. 이번 모의 전투에서 우리 팀이 적진을 가장 빨리 점령했습니다. 그 보고를 올린 조는 남녀 혼합팀이었다. 병사들의 사기는 치솟았다. 몇 달 후 청룡부대는 해외 파병 평가에서 최우수 부대로 선정됐다. 언론은 군 개혁의 모델이라며 대서특필했다. 여군이 지휘하는 부대가 최고 전투력을 발휘했다. 이 기사는 전국의 관심을 끌었고 특히 군 입대를 앞둔 젊은 여성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부대 연병장에서 열린 기념식. 이서현 소장은 단상에 올라 병사들을 바라봤다. 그들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두려움이 아니라 자부심과 자신감이 가득했다. 여러분, 우리는 해냈다. 차별과 부조리로 얼룩진 과거를 끊어내고 새로운 청룡부대를 만들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다. 출신이 어디든 중요하지 않다. 우리의 가치는 오직 하나, 능력과 헌신이다.
병사들의 우렁찬 함성이 연병장을 뒤흔들었다. 그 함성은 과거의 어둠을 몰아내고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다. 기념식이 끝난 뒤 한 신참 여군 병사가 조용히 동기에게 속삭였다. 언젠가 나도 저런 지휘관이 되고 싶어. 그 말은 작았지만 옆에 있던 동기들의 마음을 크게 울렸다. 그 울림은 곧 부대를 넘어 군 전체로 번져나갈 것이었다. 박준혁 대위의 몰락은 단순한 개인의 추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군의 오래된 병폐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이서현 소장의 등장은 단순한 인사가 아닌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었다. 이제 청룡부대는 두려움이 아닌 신뢰로, 차별이 아닌 능력으로 움직였다. 그리고 모두가 알았다. 진짜 별은 계급장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위에 떠오르는 것임을.